2022년 10월 12일 수요일 아침 6시 1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출근을 좀 자전거를 타고 좀 하게 되었습니다. 가면서 기록을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제가 좀 즐겨보는 유튜브 방송이 좀 많이 있는데, 시민 언론 더 탐사라고 하는 프로가 또 나왔어요. 거기, 전에는 열린 공감 TV였는데, 거기 열린 공감 TV를 통해서, 정대택 씨가 거기에 나오고, 거기에 이제 주로 하시는 분은 강진구 기자님이세요. 그 외에 이제 또 몇 분이 계시는데, 내가 그 두 분 이름까지는 잘 모르겠고, 기억이 안 나고, 강진구 기자님은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기억이 나죠. 그런데 열린공감TV, 거기, 무슨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서로 이제 분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열린공감TV는 또, 원래 만든 사람이 하는 사람은 또 계속 하고, 지금 거기에서 이제 뛰쳐나와가지고 새로 만드신 것이 이제 강진구 기자님이, 새로 한 것이 시민 언론 더 탐사라고 하는 프로가 있어요. 그거를 요즘 며칠 전부터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유. 어제 아래가 보름달이었는데, 보름인데, 오늘이 음력 17일이겠네. 9월 보름이 월요일이었는데, 아이고, 오늘이 9월 음력으로 17일. 그리고 강진구 기자님을 통해 가지고 내가 많이 알은 것이 있습니다. 강진구 기자님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알은 것은 이제 김건희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의 부인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이제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어떻게 해서 김건희 여사님을 만나게 되었던가, 그것에 대해서 좀 많이 알게 되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님의 이제 과거, 거기에 대해서도 관련된 분이 이제 양재택 검사에 대한 그런 것도 많이 알게 되죠. 사람이 이제 유튜브 방송을 보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렇게 보면은 어떤 실체를 알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양재택 검사가 누구였는지, 또 양재택 검사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내가 내 입으로서 말하기는 참 그렇습니다. 본인이 이제 찾아보면 되니까. 오늘 보니까 또 안혜욱 TV라고 또 나오더라고요. 대구에 계시는데, 안혜욱 이분도 이제 김건희 여사의 과거죠. 과거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쭉 하니까 검찰에서 조사도 받고, 그러니까 자기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데, 그래 하다 보니까 또 자기 방송국을 하나 만들고 대구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또 진실을 밝혀내는 거죠. 하여튼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참, 이 세상에는 그거 보고,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한 5천만 명이 남한에 말이야. 북한, 대한민국은, 어차피, 어떻게나 말할 거나 남북으로 지금 현재 조금 나눠져 있잖아요. 나눠져 있는데, 우리 남쪽에,
우리 한 5,200만 명이 살고 계시는데, 거기서 0.000001에 해당하시는 분, 그러니까 대기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현대에서 한 사람이 필요하다, 꼭 한 사람이 필요하다 이래서 이제 공개 모집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한 사람이 필요한데 몇 명이 왔느냐 하면은 5만 명이 왔어요. 5만 명이. 옛날에 그 보면은 신성일 씨라고 영화배우 신성일님 뭐 돌아가셨지만은 그분이 그 맨발의 청춘인가 모르겠어요. 그때 그 신상욱 감독이 이제 영화배우를 한 사람 모집하는데 한 몇천 명이 왔어요. 한 5천 명인가 뭐 3천 명인가 그래 왔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 뽑은 사람이 아마 신성일 씨인가 내 기억이 조금 맞는지 틀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성일 씨 한 사람 뽑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제 한 3,000명인가 5,000명이 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뽑혔더라. 뽑힌 사람이 신성일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뭐 대기업이나 삼성이나 현대에서 진짜 한 사람이 필요한데 몇 명이 왔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한 5만 명이 왔다고. 5만 명이 왔는 가운데 한 사람 선택된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은 5만 명 속에 한 사람이단 말이에요. 확률적으로. 지금 내가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국가혁명당 우리 당원님들, 거기서 정말 정회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토요 일요일 날 되면은 반드시 허경영 총재님의 강의를 꼭, 들으시는 분들, 그리고 허경영 총재님의 말씀대로 사시는 분들, 또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원하시는 지금 현재 뭐, 최소한 축복, 그리고 명패, 또 뭐, 기타,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늘궁이 발전되는 일에 적극 동참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정회원이라 할 수 있죠. 이런 분들이 한 5만 명 가운데 한 사람 이렇게 선택받은 분이 아닌가. 그래서 확률로 말하면은 0.00000001에 해당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분도 있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있잖아요. 허경영 총재님 의 말씀을 늘 앙망을 하고 묵상을 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도 있고, 또 전혀 허경영 총재님을 모르시는 분도 이래 있습니다. 허경영 총재님이다 그러면은 뭐 이분은 좀 허황한 사람이다, 뭐 좀 정치인인데 뭐 선거 때마다 놓으시는 분이고 공약은 좋은데 그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좀 황당한 공약을 좀 하시는 분이다, 막 이렇게 또 아시는 분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 또 어떤 사람은 뭐 진짜 아직까지 머리가 덜 깨이신 분들은 뭐 진짜 욕을 하죠. 미친놈이고 뭐 도라이고 뭐 좀 그렇게 하시는 분도 내가 직접 많이 들었다고요. 듣고 최근에는 이제 많이 이미지가 좋아지셔가지고 그분 글 쓰는 걸 보시니까 진짜 뭐 천하명필이고 아는 것이 무궁무진하시다, 뭐 그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용기를 내어가지고 하늘궁에 아직 방문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혹자는 최근에 용기를 내가지고 하늘궁에 가서 아련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각양각색입니다. 각양각색이에요. 그러니까 뭐 참 청청만청 구만청이죠. 그 강진구 기자님 같은 경우는 어느 곳에 들어가느냐 하면은 내가 볼 때는 뭐 허경영 총재님에 대해서 희엇도 발음 안 합니다. 이분은 뭐 좋다는 말도 안 했고 싫다는 말도 안 했고, 이분의 머릿속에는 뭐냐 하면은 딴 거는 없고 김건희 여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밝혀내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정대택 씨고, 이 세상에. 그리고 두 번째가 강진구 기자 같아요. 그 이제 김건희 여사를 알게 되면은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또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되죠. 그래서 뭐 대통령을 비방하지 마라는 말씀이 있죠. 뭐 나는 뭐 대통령을 비방한다기보다도 이 삼남한상, 이 모든 뭐 사람뿐만 아니라 80억 인구 전체,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삼남한상,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다 말이야. 그래서 일체 유심조라 그랬거든. 근데 총재님께서는 일체 유신조라 그랬지. 마음심자가 아니고 일체 유신조다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여하튼 뭐 일체가 만법 귀일, 뭐 불교에서 그랬고, 유교에서는 집중관일 이렇게 하고, 유대교에서는 천신유일 이랬단 말이야. 천주모일 뭐 이런 말도 있어요. 그리고 동체귀일 이런 말도 있고, 뭐 하여튼 뭐 일로 다 되니까 모든 것이 하나다라고 하기 때문에 나는 뭐 비방하고 이런 건 없어요. 그러나 또 실체는 또 바로 알아야죠. 바로 알아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사람을 이제 말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있다고요. 내 누구라고는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뭐 검찰 출신들이 정치를 잘 할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사정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아이고 전부 다 뭐 천재들 아닙니까? 사법고시 출신들, 서울대학교 법대 출신들, 이런 사람들 뭐 우리나라에서 수재들이고 천재들인데 그런 사람들 정치 잘 할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밑바닥의 그 심정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더 이상 말하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강진구 이 검사님은 볼 때에 양재택 검사가 이제 벌써 그만뒀지. 지금은 변호사 하는데, 이분에 대해서 이제 김건희 여사하고 뭐 과거에 불아파 유럽으로 뭐 한번 여행 간 일이 있었던가 봐요.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오늘 뭐 토의하는 건 뭐야 하는 그런 방송이 있던데, 그걸 쭉 들으면서 보니까 정말 사람은 진실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느끼겠더라고. 사람이 한 번 진짜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이 거짓말을 속이기 위해서는 또 저 거짓말을 해야 되고, 또 저 거짓말을 또 속이기 위해서는 이 거짓말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꼬이잖아. 복잡해진다고. 그러니까 사람은 늘 참 진짜 정직, 그 기본이지. 사람은 정직하게 바르게 살고 말이지. 또한 뭐냐 하라면은, 정말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하면은, 그 목표가 뭐냐, 어떤 것을 목표로 해가 사람이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 정말 내가 고등학교 시절 때에 김영석 박사님이지, 나의 은사님이시고, 그분 아직 살아계시고, 그분이 철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논문을 쓴 게 있어요. 그 논문을 가지고 내가 공부를 했을 때에 맨 마지막에 어떻게 나오느냐면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 완성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래요. 자아 완성.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인격의 완성. 또 그것을 불교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성불이라 그런다고. 성불. 그걸 기독교식으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과 내가 완전하게 하나가 되는 삶. 이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단 말이야. 그게 사람이 사는 그 목적이라고. 그 목표를 그쪽으로 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지. 나는 뭐 아주 어릴 때부터 이제 그런데 목표를 두었는데, 보통 그런 교육을 이제 한국 교육계에서 시키지를 않아요, 지금. 오늘이
12일이니까 막 2자 들어가는 걸로 하면은 일단 그거부터 외우고 이야기하면은 이번은 정당혁명이라고. 지금 현재 뭐 말이 옆으로 가면 안 되니까 정당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국회의원의 공천권을 정당이라는 중기상으로부터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무소속 출마를 원칙으로 함으로써 정당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망국의 패거리 정치를 완전히 청산한다 이거고, 12번째가 이제 사법혁명이죠. 그래서 강력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는 재산비례 벌금형으로 함으로써 매년 100조 원 정도의 세수가 증가되며 전국의 교도소 한 곳만 남기고 모두 폐쇄하여 낭비되는 재수관리비와 인건비를 절약함으로써 1월 18일 이상 국민 모두에게 국민배당금으로 지급한단 말이에요. 22번은 부패혁명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내수경제를 위축시키는 부정부패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뇌물 공여자와 뇌물 수수자를 동시에 처벌하는 현행상불죄를 폐지하고 뇌물 제공자는 처벌하지 않으며 김영란법은 폐지하고 그 뇌물은 신고자에게 줌으로써 부정부패를 근원적으로 해결한다. 32번은 황사혁명이거든요. 국가에서 모든 가정에 무료로 미세먼지 방지 공기청정기와 황사 마스크를 공급하고 몽고 중국과 협조하여 첨단화된 사막화 방지 뉴딜 정책으로 황사를 완전 차단한다. 그러니까 요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넘어가면 교육혁명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교육혁명은 11번째인데 수능시험을 폐지하고 중등가정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원하는 6년간 한 과목의 모의고사로 대학이 결정되게 하며 기타 과목은 수업만 받게 하여 청소년의 정서와 건강을 지키고 사교육비를 줄인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좀 더 세분화하게 되면은 교육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인격 완성에 둬야 돼요. 인격 완성. 그렇지 않으니까 어떤 식으로 들어가느냐 하면은 전부 다 한국 교육이 말이에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식으로 그렇게 나가는 거야.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은 뭐냐면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에 살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이제 행복하게 산다. 이제 이거로 돼 있다고. 그러니까 출세 공부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켜놓으니까 지금 오늘 중앙일보 보니까 그 특수부 검사들의 세계라 이래가지고 시리즈로 지금 며칠 전부터 나오는가 본데 아마 3회째인가 나오더라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 가서는 악이 다툼이 된다고. 악이 다툼이고 수라들, 악이, 수라, 축생, 그런 세계를 만든단 말이에요. 악이, 축생, 수라, 가 되기 위한 그런 공부를 시키고 있다고. 시킬 때부터 그렇다고. 악이 다툼이거든. 생존해가지고 이겨야 된다. 그래가지고 잘 살게 된다. 거기 악이 다투면서 이겨라. 이 교육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교육제도는 완전히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식물들의 세계하고 동물들의 세계는 야구 강식, 생존 경쟁 이걸 떠나가지고 공존 공용의 같이 서로 잘 사는 그런 세계로 나가야 되잖아. 그런 교육이 이제 대혁명이 일어나야 되죠. 이제 그게 이제 가깝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언제쯤일까? 이게 이제 최대의 관심이죠. 그 0.00000001에 또 이제 해당하는 우리 국가혁명당 당원님 중에도 또 그 안에도 또 청청만정 9만청이라 그 안에도 보면은 얼굴이 다 틀리잖아요. 얼굴이 다 틀린다고. 그리고 그 속에도 자기들이 이제 그 허경영 신인님을 이제 따르는 데 있어서 그 전에
종교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오신 분도 있고, 기독교를 막 엄청 몇십 년 막 한평생 하다가 이게 아니다 싶어서 또 오신 분도 있고, 불교를 지극정성으로 다니다가 이게 아니다 해가지고 또 신인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오신 분도 있고, 또 대순진리 또는 이제 강정산을 또 열심히 믿다가 이렇게 오신 분도 있고, 또 뭐 여러분들이 있죠. 또 뭐 이것저것 뭐 기독교 갔다가 불교 갔다가 강정산 갔다가 대순진리 갔다가 또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청청만청 구만청입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그 뭐 또 그 신앙을 하는데 이렇게 감아 보면은 그 깊이를 내가 보면은 또 아주 정말 그 깊게 이렇게 공부하신 분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분도 있고 각양각색이에요. 뭐 그래 하다 보니까 내 말은 요즘은 기성전 허경영, 기성전 변희재로 끝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변희재님에 대해서도 보는 눈이 다 틀려요. 변희재라 그러면은 이 사람 일단 구속 한번 됐으니까 일단 모든 걸 떠나서 이 사람 구속됐으니까 이 사람 볼 것도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허경영 총재님도 구속돼 가지고 한번 나온 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죄가 있나? 없단 말이에요. 아무 죄 없는 사람이에요. 전부 다 무혐의 처리됐고, 기자에게 돈 줘가지고 뭐 그랬던 것도 나중에 그 기자가 나는 돈 준 적이 없다 양심선언을 했다고. 그러니까 무슨 죄가 있느냐고, 아무것도 없잖아. 변희재 태블릿 PC 조작으로 해가지고 구속 수감됐는데 거기 이제 다음 주에 발표가 돼요.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다. 두 번째, 나이가 좀 젊다. 49이니까 한국 나이로. 그러나 예수는 33살에 죽었지만은 전 세계 인류의 서성으로 이때까지 몇천 년 동안 내려오고 있다고. 석가모니 35살 때 성불했단 말이야. 안옥따라 삼약삼부지 무상정택각을 깨치가지고, 그래도 뭐 나름대로 선천 종교의 한 창시자로 이렇게 따르고 있다고. 35살이라고. 그러니까 나이 35살, 33살 때 이미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진리의 그 핵심을 다 깨친 사람이단 말이야, 석가나 예수가. 그렇기 때문에 49살 같으면은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그분이 내가 볼 때 대한민국에서 아직 허경영 총재님을 못 알아보고 있어서 그렇지, 깨어있는 사람이고 생생하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언제 있었느냐 하면은 2016년도에 있었어요. 20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보고 박근혜 그 당시 대통령이 권력이 시퍼렇게 살아있었을 때요, 그거 보고 박근혜가 탄핵되겠다 라고 파악한 사람이라고. 우리나라의 20대 국회의원 선거 2016년도 4월달에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보고 박근혜 탄핵되겠다 라고 확신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정강훈 목사하고 변희재 두 사람이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그 대통령에 당선되기 한 달 전에, 며칠 전에 박근혜 탄핵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은 이제 허경영 총재님이고 그래요. 그래서 변희재님의 말을 들으면은 피가 되고 약이 되고 보약이 된다. 물론 뭐 생명의 말씀은 허경영 총재님이고, 그 영적인 정신적인 이런 말씀은 허경영 총재님을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치판이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요걸 보려면은 변희재 그거를 보세요. 보게 되면은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아주 가깝단 말이야. 거의 다 됐단 말이야. 총재님은 2년 뒤에 모든 것을 알게 된다 그렇게 하셨는데, 잘 참관해 보세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이상 허경영